네, 이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톤 토큰입니다. 네, 처음에는 10억 개를 발행했습니다. 용광로 주화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톤 토큰은 보통 코인 기반의 토큰입니다. 보통 코인 기반의 첫 번째 토큰이 이 보톤이고요. 이 보톤은 BOC 보톤 토큰을 보통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채굴장에 그래픽 카드를 깔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깝니다. 예, 그거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백만 원씩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채굴을 했다고 하면 1년 후에는 이 채굴기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반토막이 아니라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다가 더 투자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그렇게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지 비트코인을 또 채굴할 수가 있고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채굴기도 아주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가상각 대비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버터는 채굴하면 보통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할 경우에는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계약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년 계약, 1년 계약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게 내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 채굴기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데 여기 우리 버튼 토큰은 채굴기지만 눈에 보이는 채굴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채굴기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에너지 오염, 환경 오염, 그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뭐 환경 오염이 돼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등, 뭐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는 등등,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곤 했습니다. 이게 이슈화되고 했는데 그래서 전기 요금이 비싼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채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채산성, 수익성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요금을 내는 게 비해 가지고 이제 채굴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싼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거기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장이 다 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컨테이너 같은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그래픽 카드 설치하고 채굴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업용 전기를 사용을 한다고 하죠. 예, 뭐 국가적으로 그걸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뭔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가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남국에다가 뭐 채굴장을 만든다든 뭐 얘기도 많고 예, 전기 요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게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버튼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 비트코인은 채굴을 하는데 버튼은 그런 게 없이 채굴기가 있는 게 아니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린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에너지 채굴 방식이다 또는 POS 방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요거는 밑줄 짝이죠. 네, 비트코인은 전기를 많이 쓰고 환경 오염이 되는 낡은 채굴 방식이지만 버튼은 알고리즘에 의한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채굴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연산 방식의 채굴입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BOT는 버튼 토큰은 자기의 지분 증명을 하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BOC라는 버튼 코인이라는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전기요금을 이런 게 없습니다. 내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 문제가 없고요. 또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BOT 버튼 토큰 10억 개를 발행하는데 이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 비트코인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통해서 사고, 그리고 얘는 채굴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용광로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주화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제 BOC로 채굴이 되는데, 이렇게 순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몇 번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BOT는 BOC 기반의 토큰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BOT, 보튼 토큰을 사야 한다. 예, 그래서 BOT가 있어야지만 보튼 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해서 이게 비트코인 기반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을 사야 하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뭐 개당 뭐 1,300만 원이다 하면은 그걸 사야 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 가격이라는 것일 뿐이고, 이제 이제 요거에 대한 버튼 토큰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죠? 예. 비트코인하고 BOC의 차이가 이해되길 바라고, 예. BOT는 버튼 토큰, BOC는 버튼 코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채굴 방식의 메커니즘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 기술적인 측면은 100만 TPS라는 건 뭐냐면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속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전송을 해도 트래픽에 걸리지 않고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마치 이제 컴퓨터, 우리가 노트북이나 뭐 PC 컴퓨터 살 때 보통 이제 CPU가 뭐 CPU가 i7 정도 이것 정도 사야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10초 부팅 SSD 뭐 Solid State Drive라고 SSD 처럼 그 외장 하드도 뭐 3.0 수준의 뭐 기반의 엄청 빠른 그 외장 하드, SSD 외장 하드 이런 것처럼 최고의 사양을 가진, 그리고 그래픽은 뭐 영상 편집까지 가능한 뭐 지포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 버튼의 사양은 말 그대로 최고의 업버전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가 돼 있다. 네, 그리고 제도 코체인이다. 네, 모든 기록이 다, 모든 방식이 기록이 되는 그런 규칙이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운영이 된다 보시면 돼요. 아까 그 메인넷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끝까지 채굴될 때까지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차원에서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회원가입은 무료다. 예, CMID 회원가입 무료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중적인 통화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BOC와 BOT. 예. 그리고 이런 거는 약간의 업계 처음인 방식입니다. 예, 이중 통화 가치. 그리고 코인하고 토큰의 이중 가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아마 프로젝트 상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전에 예매가 없이 사전에 뭐 사전 마이닝이라든지 예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치 모델로서 이 버튼 코인은요, 그리고 BOT 버튼 토큰은 이중 통화 모델. 예. 요거 밑줄짝.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EOS 모두가 단일 통화지만 이 버튼은 BOT로 마이닝에 참여한다. 그리고 BOC를 채굴해서 내기에 그 명확한 이중 기능이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낯선형 가치 상승으로 해서 업계 최초의 이중 토큰 모델이면서 점차적으로 이 가치가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여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지갑을 만들고요. 그리고 CMID 등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이트에 보면 이제 회원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회원가입은 무료다. 예.
그리고 이제 지인들에게 이제 무료 가입으로 일단 진입을 하도록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 코드가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가입을 할 수 있다. 네. 그죠? 그리고 등록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제 이렇게 추천하는 아이디가 있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뢰관계 얘기했고요. 이 내 아이디 추천인 아이디가 없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냥 일반 유저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충전을 합니다. 충전을 해서 용광로 주화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BOT로 바꾼 다음에 이제 BOC로 바꾼 다음에 반드시 저장을 통하고요. 저장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BOC 채굴을 하게 됩니다. BOC 채굴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다음에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면은 현금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CMID 등록은 하는 방법인데요. 처음에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니모니 코드를 등록한 다음에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 지갑에 BOC와 BOT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용광로주와 비트코인을 넣었으면은 이렇게 BOT로 교환하는 용광로 주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은 층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는 시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층으로 얘기하겠습니다. N 1층부터 N 241층까지 1층에서 241층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0만 BOT가 다 팔리고 나면 얼마에 0.25 USDT 달러에 다 팔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2.538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0.25 USDT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 250에서 300원 정도 되겠죠. 환율이 좀 올라서. 네. 그래서 이 USDT라는 거는 뭐냐면은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테더 얘기했죠. 1대1. 그래서 테드 코인이라고 읽는데 USDT라고 보셔도 되고 무조건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만 개를 한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죠? 예, 제일 먼저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 항상 1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1등이 10만 개를 0.25 USDT로 가격을 사면은 그 10만 개의 BOT는 사라지는 거죠. 예, 먼저 사버렸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0.253 USDT로 그 다음 사야 되게 됩니다. 즉 보시면은 층마다 있고 개수도 있고 층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요 한 박스에 총 BOT가 들어있는 개수가 요 용광로 주화 메커니즘에 한 블락에 총 들어있는 개수가 대략 3,900만 개 정도 나옵니다. 약 한 4천만 개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4천만 개가 다 팔리면은 BOT가 다 팔리는 건데 이거를 USDT 가격으로 대충 계산해 봤더니 대략 한 약 170억 정도. 예,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보다 더 높을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이 전 세계 글로벌 선수들이 다 붙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 170억 이것도 하루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하게 이제 열심히 이제 글로벌 리더를 서치하고 있습니다만 행여 찾은 그분들이 뭐 관심을 갖고 연락 오시면은 그분들도 이제 그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이게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좀 더 같이 공부하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보지도 않고 뭐 이게 뭐 기회인지 아닌지 뭐 예, 속이 뭐 된장인지 똥인지 이게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고 이런 마케팅이 있다는 거고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신다면 좀 더 알아보신다면은
또 그분들 주위에 또 조직이 있을 수 있고 마케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전달하다 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회는 이제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은 그 한 명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 명을 시작해서 한 명이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이제 BOT를 사가지고 채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BOT는 누구든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비트코인을 샀으니까 이제 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샀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 하나 박스가 이제 만약 0.25에 샀는데 0.5달러가 되면 나는 벌써 2배를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의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통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 이해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하나의 용광로 주화 메커니즘이 하나의 블락이 이제 한 판이 끝나고 나면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시 또 다른 두 번째 블락이 생기겠죠. 용광로 주화가 생기면서 0.5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작은 두 번째 블락은 시작을 0.5달러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날 때는 어떻게 되냐? 또 1달러가 되는 거죠.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예.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블락은 어떻게 되냐? 1에서 끝났으니까 또 1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1 곱하기 2는 이제 네 번째는 2가 되겠죠. 예. 2가 되고 그다음 밑에는 4가 되고 4달러가 되고 네, 그럼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죠? 4에서 끝났으니까 4에서 시작하고 4달러에서 시작하고 곱하기 2가 되니까 다섯 번째 용광로 중화 메커니즘 블락은 8달러로 끝이 난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2배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다 팔리고 나면 그 다음 블럭이 또 생기고 두 번째 블럭 생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하고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USDT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하면 높낮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USDT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는 관계가 없고 근데 이제 USDT 기준으로 초반에는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왜냐?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채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채굴 그만할래. 이거 팔고 나갈래.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여기 시작하면은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첫 시작에는 기회일 수 있는 것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한 방에 10만 개를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1000개만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1000개를 샀던 사람이 또 3000개도 또 살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내가 더 만들고 싶으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차 이런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예, 이해되고 241층까지 있다. 그리고 0.25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 0.5달러가 된다. 그리고 이 살 수 있는 개수 0.5달러에는 20만 개의 BOT가 된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그 뭐 비스듬이라든지 이런 걸로 현금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이익의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OT를 내가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BOT를 가지고 아까 BOC라는 코인을 채굴하려면 이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0개나 1000개냐 10,000개냐 내가 이만큼 BOT를 투자할 테니까
나한테 채굴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들어간 개수에 의해서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건데, 내가 이 BOC를 채굴할 수 있는 매일매일 획득할 수 있는 그 계산법을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내가 점수를 나 혼자 투자한 거하고 또 이제 팀원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조직이 있는 사람하고의 점수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점수를 많이 모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총 점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1일 마이닝에 획득한 BOC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요게 이제 BOC고요. 이제 매일 우리가 채굴하는 게 123,120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채굴하는 개수가 129,600개였는데 그게 95%인 5%가 삭감되고 123,120개의 코인을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1일 마이닝 획득 점수는 전체 총 권익치 분의 개인 총 권익치에 이제 곱하기 매일 채굴되는 123,120개, 요거는 고정입니다. 예. 요거를 계산한 것이 1일 마이닝한 BOC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1000점입니다. 예, 1000점인데 전체 글로벌은 10만 점이에요. 그러면은 10만 점 분의 내 점수 1000점 곱하기 곱하기 하루 발굴량 채굴량 123,120을 하면은 몇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눠 갖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점수만큼 이제 내가 매일매일 채굴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로 이제 전체 이 보톤의 그 플랫폼 안에 있는 모든 점수분에 내가 획득한 점수 곱하기 이제 하루 123,120개 요렇게 말씀드렸고 12만 개는 고정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매일매일 내가 받아서 쪼갤 수 있는 그런 개수라는 거.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채굴하는 개수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갖고 있는 점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얘는 고정이니까 123,120개 고정이니까 이걸 가지고 쪼개지는 거니까 내 점수가 나는 그대로인데 전체 참여하는 횟수가 높아지면 내가 매일매일 채굴받는 개수는 당연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연산 방법이니까 우리